안녕하세요. 지혜 한 줄기입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잘 따라줬는데 요즘은 왜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졌지? 분명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서운하고, 나이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 해본 적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순간은 있으셨나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끊고 나니까 내가 혼자 떠든 건 아닐까 하는 찜찜함. 자식한테 이렇게 해봐라 조언을 했는데 알았어요 하고 귀찮다는 느낌이 느껴질 때의 그 씁쓸함. 손주가 놀고 있을 때 조심해라 했더니 아이가 슬그머니 다른 방으로 가버릴 때의 그 허전함.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씨가 나빠서도 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신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오며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를 잘 유지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까 왠지 예전 방식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가 꼰대가 된 건가, 세상이 너무 변한 건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론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전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그 진짜 이유에 대한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 문장 구조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 하나로 자녀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꾸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정도를 바꾸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 하나하나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알면 천국, 모르면 지옥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30분 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약속과 기한을 주는 말투. 얼마 전 72세 김영탁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탁 씨는 오랜 친구 박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등산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소개 좀 해줘. 박 선생님은 흔쾌히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영탁 씨는 기다리다 지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부탁한 거 혹시 잊으신 건 아니지? 박 선생님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사실 그 친구가 요즘 좀 바빠서 언제 시간 되면 다시 이야기해 볼게. 그 순간 김영탁 씨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이 거절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까먹은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그대로였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친구 최 선생님이 김영탁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분 연락처 알아봐서 문자 드릴게요. 늦어도 목요일 오전까지는 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보였고 상대가 진심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수요일 저녁에 최 선생님은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두 친구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투 하나가 신뢰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약속 이행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탁을 받게 했습니다. A그룹은 언젠가 해드릴게요라는 식의 애매한 약속을 들었고 B번째 그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드릴게요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담긴 약속을 들었습니다. 실험 결과 구체적인 기한을 들은 B그룹은 A그룹보다 평균 신뢰도가 6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약속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을 명시한 것 자체가 신뢰를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더욱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을 알려주는 말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기한을 명시하는 말투는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기다림이 무한정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반대로 언젠가 나중에 시간 되면이라는 말투는 선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불안을 줍니다.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기한을 주는 말투는 또한 스스로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약속은 나의 일정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행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건 상대를 배려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주는 작은 습관이죠.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담고 있는 명료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안에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애매함은 불안을 낳지만 명료함은 안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확인해보고 내일 낮 12시쯤 전화 한 통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말투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신뢰로 자라납니다.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 문장. 65세 이순자 씨는 손자를 돌봐주는 날이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위험해. 손자는 듣기는 하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할머니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마냥 속상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손자를 위해 하는 말인데 왜 거부감을 느끼는 걸까요?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 선생님이 손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할머니가 보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정 선생님은 부정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날 이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 선생님과 똑같은데 왜 내 말은 거부당하고 정 선생님 말은 받아들여지는 걸까? 그 차이가 바로 말투에 있었던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팀은 2019년 언어가 협력 행동에 미치는 이유에 대한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55세 이상 성인 320명을 대상으로 같은 요청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라는 부정형 문장을 사용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렇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긍정형 제안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협력 의사가 74%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부정형 문장에 대해 내가 틀렸다고 지적받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며 감정적 저항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방향 제시 효과라고 명명하며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말투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보호하면서도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효과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부정 표현이 더 큰 상처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형 문장은 상대방의 선택이나 행동을 차단하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 마, 그건 아니야, 틀렸어라는 말은 비록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부정 표현이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과 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부정하면 단순히 행동만 지적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 문장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가자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투는 상대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틀렸다고 지적하는 대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자고 손을 내미는 말투죠. 그래서 저항이 줄어들고 협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종종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은 그 사람의 길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말투의 본질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행동에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방법도 좋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부정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투. 이 작은 차이가 관계 속에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침묵만이 답은 아니다. 68세 강준 씨는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최근 자녀 문제로 속상한 일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 같은 짧은 반응만 보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내 말 듣고 있는 건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강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친구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강준 씨는 아니야, 물론 듣고 있었지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선뜻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준 씨의 다른 친구 송 선생님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송 선생님 역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번에는 강준 씨가 조금 다르게 반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속상했던 건 아이가 자네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자네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였구만. 송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네. 같은 경청이었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침묵만 하는 경청과 이해를 확인하는 경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2020년 경청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의 경청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침묵형 경청을, 두 번째 그룹은 확인형 경청을 경험했습니다. 실험 결과 확인형 경청을 경험한 두 번째 그룹은 침묵형 경청을 경험한 첫 번째 그룹보다 신뢰도가 8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확인형 경청을 받은 참가자들은 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관계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음성 확인 효과라고 명명하며 경청이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이해를 확인하고 오해를 줄이는 적극적 소통 행위가 되어야 신뢰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은 침묵형 경청에 대해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불안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소통의 확실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예의처럼 보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조용히 듣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상대방은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표현이 서툴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전달했을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침묵으로만 반응하면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반면 확인형 경청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라는 말투는 단순히 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제대로 이해했다는 확신을 전달합니다. 이건 오해를 줄이는 말투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줌으로써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수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바로 그때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청은 침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들고 관계 속에 신뢰가 쌓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께서 힘드셨던 건 그 일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느낀 서운함 때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혹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당장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신다는 뜻이시죠? 확인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침묵보다 훨씬 큰 신뢰를 만듭니다. 네 번째, 요청이 아닌 바램. 72세 한진주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바쁘다는 걸 아는데 외로울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못 봤잖니. 며느리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한진주 씨는 그 표정을 보고 내가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주말에 왔지만 하루 종일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서로 불편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한진주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말해봤습니다. 나는 내가 이번 주말에 와주면 정말 좋겠구나. 물론 내가 바쁘다는 거 아니까 내 일정에 맞춰서 오면 돼. 안 되면 다음 주에 와도 괜찮고. 며느리는 이번에는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요청이 아닌 바람으로 표현했더니 며느리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의사소통 연구팀은 2021년 감정 표현 방식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55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같은 감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요청형 표현을 사용했고 두 번째 그룹은 바램형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 바람형 표현을 들은 두 번째 그룹은 요청형 표현을 들은 첫 번째 그룹보다 관계 부담감이 68% 낮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58%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자율성 보존 효과라고 명명하며 바람으로 표현된 감정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관계에서 강요의 느낌을 줄이고 자발적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 중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더 자주 더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는 후속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나온 것이죠. 요청은 비록 부드럽게 표현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의무감을 줍니다.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소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는 이런 요청이 큰 부담이 됩니다. 반면 바램으로 표현된 감정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내가 결정해라는 말투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건 역설적이지만 강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더 기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이런 말투가 중요합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램으로 표현하는 말투는 관계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서도 무겁지 않게 만드는 균형을 잡아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생겨난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말투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자주 와주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내가 편할 때 오면 돼.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 바람은 이렇지만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존중할게.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요청이 아닌 바람으로.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가볍고도 깊게 만듭니다. 5번째, 말투의 리듬. 75세 장길수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들어온 한 친구의 말투가 늘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분에 따라 말투가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밝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다음 날은 퉁명스럽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농담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길수 씨는 그 친구와 대화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안전할까를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점점 그 친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오랜 친구인 오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오 선생님은 늘 비슷한 속도로 말했고 비슷한 톤으로 반응했습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말투는 일정했습니다. 장길수 씨는 오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고 안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투의 리듬이 일관되면 관계가 안정되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2022년 말의 리듬과 관계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말의 속도, 톤, 문장 구조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는 사람들과 대화했고, 두 번째 그룹은 말투가 일관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실험 결과 일관된 말투를 경험한 두 번째 그룹은 관계 안정감이 76% 더 높았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3%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관된 말투는 뇌의 편도체 활성화를 줄이고 전두엽의 안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리듬적 안전 신호라고 명명하며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말투가 사회적 안전 신호로 작용하여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효과는 대화 내용과 무관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말하느냐가 신뢰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을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일관되면 우리는 다음에 올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만듭니다. 반대로 말투가 수시로 변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을 줍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기분 상하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긴장이 쌓이면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말의 리듬이 일관되다는 것은 감정 기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속도와 톤, 문장을 구성하는 패턴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주는 예의입니다. 내 감정 상태를 상대방이 감당하게 만들지 않고 일관된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관계 속에 안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쌓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말투가 더욱 중요합니다. 주변 관계가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 관계의 안정성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일관된 말투는 그 안정성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반복된 일관성 속에서 자란다. 변덕스러움은 불안을 낳지만 예측 가능함은 평화를 만든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대해줄 거라는 확신. 그것이 신뢰의 본질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나는 일관된 톤으로 말하자. 그래야 상대방이 편안해한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 감정은 변해도 내 말투는 일정하게 유지하자. 그것이 상대에게 주는 예의다. 일관된 리듬. 그것이 관계 속에서 안전을 만들고 신뢰를 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 더욱 빛을 발하는 신뢰를 쌓는 말투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째, 약속과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는 말투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림에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부정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투는 상대의 자존감을 보호하며 자연스러운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침묵이 아닌 확인하는 경청은 오해를 줄이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확신을 전달합니다. 넷째, 요청이 아닌 바램으로 표현하는 말투는 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마음을 끌어냅니다. 다섯째, 일관된 말의 리듬은 예측 가능한 안전 신호로 작용하여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때로 놓치고 있던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이런 말투를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 더 따뜻한 말, 더 신뢰를 쌓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말투를 발견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혜 한 줄기였습니다.